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어깨 통증의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네. 하실 텐데요. 무릎이라든가 뭐 손 같은 데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깨에 발생하는 관절염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는요.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보통 이제 그 무릎의 통증을 오랜 동안 치료 안 하고 그냥 두면 관절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이런 또 질환들을 방치를 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어깨에 생기는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충돌 증후군은 팔을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그 안에는 4개의 그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 4개, 팔을 움직이는 그 4개의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그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충돌 증후군이 어깨를 많이 쓰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부딪혀서 이제 생기는 염증이고 힘줄의 손상인데 이것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게 병이 진행이 되면은 네. 그 힘줄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만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게 네.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회전근개 파열도 역시 가만히 놔두면 더 심각해지는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초기에 바로 진단이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 점점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힘줄이 끊어지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잠깐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줄이 처음에 파열이 되면은 동영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 이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파열이 된 경우인데 상당히 좀 너덜거리는 경계 부위를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더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은 힘줄이 이제 달아서 얇아지고 안으로 이제 많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봉합이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처음에 초기 단계보다는 아무래도 힘든 면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더 방치가 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줄이 이제 다 사거져 있죠. 야. 굉장히 손상됐다는 느낌. 그래서 저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서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진행이 되는. 아니, 이 정도면, 예. 몇 년 정도 되면 이렇게. 얼마나 진행된 거죠?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아하. 아마 저 정도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또 이제 염증이나 통증 치료하려고 주사 치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사 치료가 오히려 끊어진 힘줄을 더 손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아니, 또 많이 주사 있는 것 치료라는 게 통증을 훨씬 줄여줘서, 이제 어깨가 자연스러워, 안 아파 하시는 그 치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주사 치료가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스테로이드를 자주 많이 맞다 보면은 예. 힘줄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를 더 나쁘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힘줄이 파열됐다, 끊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회전근개 파열이. 예,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고통이 심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가 이제 아픈 통증인데 상황에 따라서 아픈 부위는 조금씩 위치가 변할 수는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아프다고 그러고요. 네. 팔을 들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높은 데서 이제 물건을 내릴 때도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남자들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은 브래지어와 같은 옷 입고 벗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꽤 있고요. 예. 밤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데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아픈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모로 못 네. 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내 힘으로 이제 무거운 물건이나 그런 걸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깨가 아픈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나이가 들면 50견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기도 하고 아유 잘못 짜서 어디 뻐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근육통인가? 근데, 근데 이게 뭐 전문적으로 내가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처음부터 병원을 의심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그냥 본인들이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여기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하나 찍고 말고 뭐 별 이상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회전근개 파열도 엑스레이만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힘줄이 끊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힘줄은 엑스레이상에 당연히 보이지는 않죠. 그럼 다만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네. 문제는 힘줄이 끊어진 경우에는 이제 뼈도 손상이 오거든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뼈를 통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엑스레이만 가지고 힘줄이 끊어졌다는 건 사실 진단은 내릴 수는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에 많은 이런 관절병원에 초음파 기계들이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그 힘줄과 같은 그러니까 힘줄, 인대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초음파들이 많이 그 좋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초음파를 이용해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실게요. 네.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요. 이 좌측에서 보이는 것이 이 빨간 그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위가 정상적인 힘줄 회전근개거든요. 이런 힘줄이 파열이 되게 되면은 그 힘줄이 얇아지면서 끊어지게 되면 안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비어 있고 검게 보이는데 검게 있는 것은 그 염증으로 인해서 물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그 초기 상태 부분 파이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초음파로 또 회전근개 파열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그 정확한 검사는 MRI 검사하거든요. 모든 그 관절이나 이런 데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MRI인데, MRI보다도 이제 더 정확한 것이 MRA라는 그 검사인데, MRA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절에다가 직접 조영제 주사를 해서 찍는 그 MRI 검사가 되는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MRA 그 촬영한 관절 조영술한 그 MRA 사진이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하얀 부분이 힘줄이 끊어진 경우인데 MRA를 통하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다 길이 막혔네요. 또 끊겨가지고.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조영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 끊어진 부분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조영제가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얗게 된 거군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하얗게 된 부분이 힘줄이 끊어진 부분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그 바깥쪽하고 안쪽이 검은 부위가 이게 단절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 파열을 보여주는 그런 저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프시겠네요. 예, 일단 이제 뭐 초음파와 MRA로 진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치료할까요?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당연히 수술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끊어진 힘줄은 원래 위치로 가서 자연적으로 붙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부분적인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염증하고 통증 치료를 많이 하는데 주사 치료는 너무 많이 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심줄이 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요즘에 많이 치료하는 것이 체충격파와 같은 이제 비침습적인 치료가 되는데 이런 체충격파는 강한 음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손상된 조직의 조직도 일부 그 치료가 되고 염증도 그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너무 손상이 되어 있는 어깨는 아프기도 하고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진단이 되는 순간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비수술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부분 파열도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주 수술 내용은 대부분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 보면은 염증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 제거를 먼저 시행을 하고 대부분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반대편에 뼈가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봉합을 하기 전에 자라있는 뼈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파열된 힘줄을 뼈에다가 고정시켜서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개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과정을 다 이제 그 절개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흔하게 이제 내시경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관절경이라는 그런 수술을 하거든요. 네. 관절경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 안에 이제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하고 수술하는 기구를 넣어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예. 잠깐 수술하는 봉합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많은 이제 좋은 그 봉합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쪽 그 좌측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과거에 시행했던 봉합 방법이라면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좀 더 그 결과가 좋은 봉합 방법들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 과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 하나하나 꼬매는 정도만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을 그 봉합하는 수술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쪽 중간에 있는 이중 봉합술 방법보다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이중 교량형 봉합술이라고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고정을 시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수술조차도 봉합을 하고 나서 다시 끊어지는 재파열률이 좀 높았었거든요. 한 30%까지 네. 그 보고가 되었었는데 네. 30%는 사실 많은 거잖아요. 재파열률이.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잠깐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골관통형 그 봉합술이라고 하는 이제 좀 더 이제 나은 결과를 얻는 그 봉합술을 시행을 하는데 기존의 그 이중 교량형 봉합술에 추가적으로 심줄하고 뼈를 직접 그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이런 골관통형 봉합술을 이용해서 재파열률을 월등하게 네. 낮추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을 것 있는데요. 같은데요. 네. 첫째는 강한 봉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 기간이 짧습니다. 힘줄을 봉합을 하게 되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기나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 고정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수술 방법들은 봉합을 하고도 재파열률이 보통 30%까지 보고가 됐었는데 네. 요즘에 이런 그 골관통형 봉합술을 통해서 5% 미만으로 낮췄으니까 결과가 아주 많이 그 좋아진 거고요. 당연히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완치율이 높아지는 그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관통형 봉합술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수술 시간이나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길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그 이제 고정이 많이 되고 하다 보면 수술할 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예. 잠깐 그 그림을 보면서 수술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검어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는데 이쪽이 그 힘줄이 파열된 부분인데 봉합술을 시행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봉합할 부위에 뼈를 다듬어서 충분하게 이제 피가 나와서 힘줄이 붙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요. 가장자리로 나사를 이용해서 실을 이용해서 먼저 봉합을 하고 네. 바깥쪽으로 직접 힘줄하고 뼈를 이렇게 관통을 해서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이건 수술하기 전 수술 후 사진인데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술하기 전 동영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수술 후 동영상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정상의 위치에 이렇게 봉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확 안 아파지시는 겁니까? 물론 이제 심줄이 뼈에 붙어야 되니까요. 일정한 그때까지는. 기간은 보호대 착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현재 보여지는 사진은 수술 후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예. 팔도 자유자재로 다 움직일 수가 있고 일상생활도 뒤로 또 손이 가시네요, 크게 이제. 지장이 없었던 그 환자분 예입니다. 예, 혹시 뭐 입원 기간이 길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 좀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상처가 있고 피주머니를 저희가 삽입을 하거든요. 빼고 염증 치료하다 보면은 열흘은 또 금방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좀 포인트를 잡았냐면 우리가 어깨 아프거나 무릎 아프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거든요. 네. 네. 자칫 그 주사가 계속 여기서 안 놔주시니까 조병원 가서 또 맞으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중요한 병원은 한 군데를 좀 다니시는 게 한 곳을 다니셔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